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짓말은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혹은 거짓말이 필요한 때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 거짓말을 다룬 오묘하고도 참혹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세 가지 색깔로 리커버 표지판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 이야기가 모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밀노트, 두 번째 타인의 증거, 세 번째 50년간의 고독이라는 세 가지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작품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작품의 출간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연작 소설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출간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원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원어와 번역된 제목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찾아보았는데 이 원어는 프랑스어더라고요. 그래서 제 1부 비밀 노트의 원제는 제가 불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음은 다르겠지만 챗 GPT가 한국어 발음으로 적어준 대로 이제 따라서 읽어보자면 제 1부 비밀 노트의 원제는 르 그엉까이에 큰 공책이라는 뜻이고요. 2부 타인의 증거 라프흐브는 증거, 근거라는 뜻이고요. 3부 50년간의 고독 르 투아지엔 멍송주는 세 번째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작품은 따로따로 출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도 출판사에서 이를 엮어서 출간하실 때에 붙여주신 제목일 텐데요. 그런데 이 새로 붙여진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이 제목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이 작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전쟁인데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한 도시를 그렸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곳이 헝가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님께서 1935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도시에서 엄마와 평화롭게 잘 살던 한 남자 쌍둥이 형제가 전쟁을 피해서 시골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 도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형제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온 건데요. 이 할머니 집은 한 시골인데 국경 근처에 국경 맨 마지막 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집에 이 아이 둘을 맡기려고 왔는데 할머니는 굉장히 냉담합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냉담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왜 키워야 하냐라면서 아주 화를 내기까지,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그리고 험한 말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할머니가 꽤나 냉담하게 반응을 하지만 어쩌겠어요, 엄마가. 그리고 살리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간간히 돈을 붙여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이 쌍둥이 형제를 할머니 집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 일부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일부는 그 쌍둥이 형제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전쟁 상황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이 전쟁 상황에서 엄마와 떨어지고 할머니 집에서 어찌어찌 살아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일부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일부는 이 쌍둥이 형제가 비밀 노트를 쓰는 형식으로, 기록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체 형식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 기록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밥을 먹었다. 우리는 어디 어디에 갔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우리는 배고프다. 우리는 배가 부르다. 이런 식으로 사실만을 구성해 놓은 기록체인데요. 이런 간결한 문장들로 전쟁 상황을 그려놓는데, 처음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라는 정도까지의 선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엔 불편하다가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불쾌하고 조금 더 읽다 보면 거북하기까지 한 그런 장면과 상황들이 감정이 배제된 문장들로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감정이 아예 배제된 상태로 서술이 되는데 이게 참 거북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진실이란 건 감정을 배제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에 감정을 덧붙여서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나 우리가 맛본 지식 같은 것에 감정을 섞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섞음으로써 그 진실이 어느 정도 희석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이란 건 감정을 배제해야 드러나는 것인가? 라는 물음도 생기는데요. 이 쌍둥이 형제가 전시 상황, 이 끔찍한 비참한 참혹한 전시 상황을 감정을 배제한 문투로 기록을 쭉 남기는데 오히려 감정을 배제하니까 이 전시 상황이 더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큰 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오히려 감정을 배제해야 드러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일부는 그런 식으로 쌍둥이 형제가 전쟁 상황을 감정 없이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기록하는 형태로 쭉 이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쟁 상황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불쾌할 정도로 거북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불쾌함을 견디면서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했지만 이 책을 꼭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지정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참고 쭉 읽어가다 보니까 2부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2부에서부터는 조금 그런 불쾌함이 살짝 사라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2부에서는 전통적인 소설 전개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1부에서 전개되었던 기록체 형식은 끝나고 2부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소설 전개 방식으로 이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이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2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 형제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루카스와 클라우스라는 이름인데요. 루카스와 클라우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철자의 배열만 다른 이름이죠. 참 특별한 이름인데요. 이 형제의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일부에서는 이 형제의 얼굴이나 특징 같은 것에 크게 몰입이 잘 되지 않았는데 2부에서는 이 형제의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조금 더 몰입감이 짙어지고 이 형제에게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동하게 됐다라고 할까요? 좀 더 이입이 잘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실제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이름이라는 것이 신기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2부에는 이 쌍둥이 루카스와 클라우스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마치 소설 속의 소설을 읽는 듯한 액자식 구성의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전쟁 상황에서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이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툭툭툭툭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이런 방식에서 유쾌함도 살짝 드러나기는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이 살짝씩은 났는데 읽어보시면 그 맛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2부에서는 1부에서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3부로 갔을 때는 이 이야기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3부가 정말 이 시리즈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부의 구성이 좀 묘해요. 현실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진실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거짓 같기도 하고 마치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몽환적인 느낌으로 이게 판타지도 아닌데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지금 나라는 사람이 서술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물은 대체 누구지? 이 인물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 맞나?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지? 환상인가? 망상인가? 기억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구성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저 사람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몰입을 했는데 쭉 읽으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쭉 따라가다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니까 이게 작가가 의도한 것이었구나. 진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거짓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명확한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상황, 나라는 존재마저도 진실인가? 이것 또한 거짓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제목 또한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지었구나. 이 책의 이 작품의 키워드는 거짓말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려니까 여러분께 좀 다다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작품의 메인 메시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소설 이야기보다 마지막에 수록된 작가의 소개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 그 현장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은 툭툭툭툭 써놓은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전쟁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거북하게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작가의 노트에 가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헝가리에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나라가 자유를 펼치지 못하고 억압을 받던 시기가 참 길었는데요. 그 시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시기를 겪어내셨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앞에서 시체가 나뒹구는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한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봐왔던 거죠.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했구나, 무너지게 했구나라는 것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납득이 됐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헝가리에서 어린 시절의 그런 전시 상황을 직접 관통하며 경험하셨고, 그리고 헝가리 혁명이 있던 시기에 스위스로 가셨다고 해요. 스위스로 망명하신 후에 이방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킨 건데요.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듦이었을 텐데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 자신의 제2 모국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어겠죠? 자신의 제2 외국어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해야 했던 그 작가님의 삶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문장들이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납득이 됐고요. 실제로 작가님께서 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오빠로, 그리고 쌍둥이 형제 중에 나머지 한 명을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입을 해가지고 작품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작품에 대한 여운이 아주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7, 8년 전쯤에 헝가리로 여행을 짧게 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예쁜 야경 구경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굴라쉬 사 먹고 뭐 하하호호 이렇게 즐기면서 왔었는데 물론 후회되는 건 아니지만 그 땅에 깃든 역사, 오랜 기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역사를 단 하나도 살펴보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때 이 작품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아고타 크리스토프 작가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조금 보이는 게 달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읽기 쉽지는 않지만 여운이 아주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동유럽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걸까요? 항상 그러기만 할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고 믿어왔고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거짓말이 생존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거짓말은 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믿고 있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의 고통과 힘듦을 덜어내기 위해서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짓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댓글에 여러분을 살리는 거짓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짓말, 비록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믿고 싶은, 앞으로도 믿을 거짓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책수다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고스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3가지 거짓말 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